자, 오늘은요 더샵 당리 센트리체 모델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장 영상 때요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모델하우스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당리역 1호선 보이시죠? 이 아파트가 1호선 당리역 역세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아파트에 가장 궁금했던 유니트까지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도색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임장을 왔을 때 당리역부터 이렇게 쭉 걸어왔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이 길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난번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가 펼쳐질지 상상이 되네요. 101동부터 해가지고 108동까지 총 8개 동이고요. 821세대 중에 358세대가 요번에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 부분이 이제 101동이고요. 아래쪽이 108동이에요. 108동이 역하고 낙동초등학교가 제일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광역도로를 살펴보면서 입지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당리 센트리체는요 당리역 역세권에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당리역 3번 출구가 가장 가까운 역이고요. 거기서부터 도보로 5분이면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또 역세권만 있으면은 입지적 요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낙동초등학교도 도보 3분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1호선 역세권을 가진 그런 입지에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호선이 지나가는 이쪽이 이제 낙동대로거든요. 대로 라인으로 해서 한 블록 들어가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의 그런 소음이나 분진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요 명지국제신도시 또는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당리역, 사하역, 괴정역을 지나가지고 대신동 그리고 북항이 있는 부산역 쪽으로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요 이제 승악산이 펼쳐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승악산 쪽에는 또 작년 말 24년 말이죠. 치유의 숲이라고 또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따라서 승악산 등산을 하게 되면 치유의 숲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낙동강도 옆에 있고 어느 정도의 자연 환경도 갖춘 입지에 있습니다. 하단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단역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상하단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상하단선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 5호선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사상하단선이 개통되게 되면은 하단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사상역까지 다이렉트로 또 갈 수가 있는데요. 사상역이 서부산 교통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해경전철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서부산 내에서 환승역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역이 또 사상역이기 때문에 사상하단선이 개통되게 되면요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이제 먼 얘기긴 하지만 하단 녹산선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부산의 GTX라고 불리는 VTX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가덕도 신공항부터 해가지고 동부산까지 부산의 좌우를 잇는 도시철도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통되게 되면은 광역적인 교통면에서 좀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여기 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108동이 당리역하고 가장 가까운 동이거든요. 보행자 출입구가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바로 단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물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뭐냐면 롯데 슈퍼입니다. 대형 마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소형 규모를 갖춘 슈퍼이기 때문에 장을 본다거나 과일을 산다거나 채소를 사는 등의 이런 상권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으로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병원이라든지 은행 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갖춘 입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거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입주해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걸어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데는 조금의 약간의 오르막은 있지만 걸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경사였고요. 근데 이제 단지 한 중턱 정도 올라가서 이쯤까지 가니까 조금 경사도가 급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오르막을 끼고 있는 단지이긴 하지만 여기 단지 내를 보시면 이렇게 데크화되어 가지고 단지 내부는 완전 평탄화된 그런 공원형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킥보드를 탄다거나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나 차량이 다닐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단지 내부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완전 공원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데크를 이제 올라갈 때도 계단도 있지만요. 또 엘리베이터도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단지 내부를 이동함에 있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수요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아이들도 차등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벨리 가든, 네이처 테라스 가든 이런 공원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네요. 네이처 테라스 가든 저게 보니까 이 아파트의 최고 메인 조경인 것 같은데 연못 조경을 필두로 해서 앞쪽으로는 소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또 이런 조경을 바라볼 수 있는 티하우스도 갖춰져 있고 아무튼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예쁘게 잘 형성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입주할 거기 때문에 가장 좋아해 주실 부분이 아무래도 물놀이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면요 스플래시 가든이라고 해서 물놀이터거든요. 저게 단지 내부에서 이제 여름철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놀이터 이제 더불어서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낙동초등학교하고 가깝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낙동초등학교는요 단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 아래쪽까지 단지 내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단지 내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가장 안전한 동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도보로 아이들 걸음걸이로 해도 뭐 한 3분? 보수적으로 봐도 5분 안에 낙동초등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입주민들이 가장 좋아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 통경축으로 해서 이 경사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이 싫으신 분은 이렇게 경사면을 통해서 또 보행을 할 수 있고 단지 곳곳에 이렇게 순환형으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또 갖춰진 점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불이 켜진 세대 내부의 모습을 보면 이제 철제 난간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유리 난간 창호가 적용됐네요. 근처로 해서 높은 건물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서향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임장 때도 느꼈지만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가면은 뻥 뚫린 조망 그리고 낙동강 조망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유리난간 창호까지 들어가니까 조망을 더욱 즐겁게 또 바라볼 수 있는 환경까지도 갖추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키즈 스테이션이 있는데 키즈 스테이션이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2군데네요. 이 앞쪽에 어린이집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키즈 스테이션 이렇게 기다리다가 승하차 차량이 오면은 이제 여기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하차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쪽은 이제 남동향 세대입니다. 이쪽 남동향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 조망들이 이렇게 빵빵 뚫려가지고 나름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이런 설계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인데 그 기존의 대장 아파트 당리 푸르지오가 있는 방향이죠. 당리 푸르지오가 참 살기가 좋다고 그런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당리 푸르지오하고 이제 시너지가 되어가지고 기존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또 젊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더욱 인프라가 확장되는 그런 기대 효과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고층은 2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된 모습들 또 볼 수가 있고요.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요. 이 차량 이용 환경이 어떨까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이 재개발 아파트는 낙후한 환경에 그리고 한정된 땅에 들어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로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점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단지를 감싼 이 도로가요. 이 왕복 2차선일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차량 진출입 출입구 이 근처로 해서 이제 차선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왕복 3차선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3대 정도라고 하네요. 재개발의 가장 순기능이 도로나 기반 시설이 더 개선이 된다 이런 거를 가장 순기능이라고 보는데 딱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대쪽 동쪽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기존처럼 왕복 2차선이지만 부출입구가 있는 쪽으로는 이제 도로가 넓어져서 조금 더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외부에 웰컴 가든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지 내부라기보다 단지 옆쪽을 걸어가는 분들도 아름다운 조경이나 예쁜 그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공성도 갖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클럽 더샵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가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여기 안에 지금 보시면 러닝머신 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러닝머신을 또 바깥을 보면서 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더샵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도 또 사우나도 같이 들어가는, 이 사우나가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그런 희소성도 여기 서부 상권에서 이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어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사실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아파트들은 많지만 또 상가 건물 같은 거는 좀 노후한 건물도 많고 오래된 상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조경이 심기고 하면요, 정말 이 동네가 많이 환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제 더샵 당리 센트리체 내부 유니트가 처음 공개됩니다. 여기는 59 타입이고요. 일반 분양으로 124세대가 나오는 타입입니다. 일단 한쪽에는 이 전신 거울이 있네요. 한쪽에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한쪽으로만 있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59 타입에서는 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서랍장도 있고요. 나름 짜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산꽂이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랍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벽면이 맨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로 구조가 나뉘는데 여기는 이제 타워형이에요. 타워형인데 조금 특이한 게 원래 우리 타워형은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2베이의 타워형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3베이 타워형이래요. 되게 또 특별한 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 근데 특이하게 이게 문이 있는데 여기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세탁실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진짜 이런 구조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인 구조에서 세탁실이 여기 위치한 거는 잘 없는데 좀 특이하네요. 여기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세탁기와 건조기. 여기에는 지금 분리수거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59 타입 치고요, 세탁실이 되게 넓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네요. 이 안에 들어와 보면 보통 이런 공간이 없는 곳도 많은데 세탁실이 되게 넓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도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이니까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닝도어로 되어 있는 점 있죠. 이거 문 닫으면 이제 소음과 진동 이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구조의 끝으로 가면은 제일 끝에 이제 이렇게 욕실이 있어요. 욕실 부분에는요, 하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니켈 도금되어 있는 이런 수전들도 조금 인상적이네요. 여기 수전, 그리고 여기 샤워 수전, 여기 휴지거리나 아니면은 여기 수건거리 같은 부분도 다 소재의 통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프리미엄 바스라고 해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울 안쪽으로도 드라이기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복합 환풍기도 유상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자녀방,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크게 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동향 아니면 남서향이니까 오전 또는 오후에 해가 들어오는 굉장히 밝은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쪽을 보면요, 여기에 조명하고 쿡탑, 복도 등, 그리고 엘리베이터 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온도나 날씨 같은 것도 이렇게 시스템 정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거실 부분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일단 조명이 너무 환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밝은 집이구나, 진짜 깨끗하게 밝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구조도 지금 보니까 여기 주방하고 그리고 거실이 거의 뭐 일체형으로 나와가지고요, 답답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유리난간 창호가 설치되는 부분이죠. 이 가로축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요, 또 나름의 조망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창호로 잘 되어 있고요. 타워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거실창과 그리고 주방창을 함께 열면 환기도 원활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자 구조로 되어 가지고 동선의 편리함을 확보했고요. 깨알같이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수납이 아무래도 59 타입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곳곳에 수납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어레스 차지라고 해서 무선 충전기 있고, 이렇게 제껴보면 USB C 타입, 일반 콘센트 이렇게 또 구성을 갖추고 있네요. 이 주방으로 들어가면 여기 폭이 넓게 나왔네요. 일반적인 59 타입보다 조금 더 넓게 나와가지고 이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폭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열을 하고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선. 수조분리 서랍장 열어보세요.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하면은 여기 밑에 이제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네요.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동선. 그리고 여기 주방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창하고 열면 통풍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베이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방 한 개를 받고 나머지 방 두 개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거실, 방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를 들어가게 되면
예, 이제 여기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우 시원해.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네.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방마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상 옵션이고요. 예, 여기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놓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방이 나오는데 프라이빗한 이런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이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으니까 더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안방에서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대 구성도 궁금하실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대고요. 거울에 터치형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불을 전매를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도 이제 서랍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수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은 생각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네요. 아무래도 거실이라든지 세탁실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컸거든요. 큰 부분이 있으니까 작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레스룸이 조금 작게 나온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1, 2인 가구 정도는 옷을 이렇게 수납하고 방 쪽에 붙박이장도 활용하면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부부 욕실, 안방 욕실이죠. 샤워 부스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59 타입의 샤워 부스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아주 이제 섭섭함을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샤워 부스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샤워 부스에 들어가서 직접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이렇게 닫아도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샤워 수전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헤드가 굉장히 조그만하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분사되는 그런 샤워 수전인가 봐요. 자, 이번에는 84 타입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죠. 팬트리가 있습니다. 아까 59 타입에는 팬트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섭섭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팬트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워크인식으로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도 수납하고 아니면 꺼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골프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골프백 하나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팬트리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수납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는 부분인데 신발장은 평범하다 쳐도 이런 마감 같은 거 굉장히 세련되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 분위기를 아주 좋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3연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인데 조금 특이한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욕실에서 바로 확인을 했어요. 이 욕실이 원래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이 변기가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들어갔더니 이런 공간이 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치 그 안방의 화장대처럼, 안방에 가야 화장대가 있고 안방 욕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용 욕실에서부터 벌써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수건이나 아니면 샤워용품들 이렇게 비축해 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그런 것들 여기 비축해 둘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거울이 큰 게 있으니까 외모 체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꺾어서 들어가야지 이제 욕실이 나옵니다. 공용 욕실의 부분이고요.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 목욕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욕조 아주 유용하겠죠. 이런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공용 욕실 부분부터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여기가 첫 번째 방이거든요. 방, 거실, 방 순서의 포베이 판상형인데 이 방에 들어가 보면요, 일단 앞쪽에 창이 보입니다. 이 붙박이장도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충분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이렇게 거울이 달려있네요. 여기 간단한 장신구라든지 반지 이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부분,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네요. 거실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엘리베이터 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와, 상당하네요. 보기 전에 두 번째 방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 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 공부방으로 지금 꾸며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책상을 여기 놓으면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 책상하고 침대까지도 들어간다는 점,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죠. 이런 공부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참 신축 아파트 보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주방과 거실과 이런 다이닝 공간을 갖췄다는 점이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구조를 보면 T자형 주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앞쪽에 싱크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또 이렇게 세로로 있는 T자형 구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게 홈파티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 칩시다.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다면 앞쪽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음식도 건네줄 수 있고 이런 멋있는 구조. 그리고 여기 뒤에서 식재료를 꺼낼 수 있다는 점. 이 식재료는 냉장고에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은 키 큰 창에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대 있는 부분인데 와이드 사각 싱크볼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미엄 키친 옵션이 적용되어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저 다이닝 공간을 팬트리로 한다거나 아니면 알파룸으로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옵션을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장도 한번 볼까요? 상부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네, 위로. 마치 천장이 부딪힐 것 같지만 절대 안 부딪힌다는 거 과감하게 열어도 될 것 같고요. 윗부분을 또 공백을 띄워놓은 점, 이런 부분들이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내부 인테리어 되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창과 또 여기 주방창을 열어가지고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냄새나는 생선을 굽는다, 고등어를 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통풍을 통해서 한 5분이면 실내 공기 다 순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6인용 식탁을 지금 놔뒀는데 공간이 너무 여유롭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 공간도요 솔직히 의자를 이만큼 빼더라도 공간이 이렇게 나올 만큼, 여기는 뭐 6인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8인용 놔도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튀어나오더라도 8인용 놔둬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프리미엄 키친 유상 옵션을 하게 되면은 고급스러운 유리 장식장도 들어가게 됩니다. 와인 좋아하는 사모님들, 접시 좋아하는 사모님들, 그리고 위스키 좋아하는 우리 행님들, 이런 거 있어야죠. 또 여기 유리 장식장 안쪽에도 여기 일직선 모양의 조명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급미를 더욱 살려주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 공간은요 알파룸으로 꾸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난 더 필요해 하신 분은 팬트리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옵션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 이렇게 식탁 등 부분, 그리고 여기에 판넬 마감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또 잡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 안에 간접 조명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멋진 실내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죠. 거실도 꽤나 널찍해요. 여기 소파에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리모컨 이렇게 리모컨으로 뉴스 보다가 이게 채널을 바꾼다 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TV가 꽤 멀게 느껴질 만큼 거실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 소파에 앉아보니까 이런 공간감들이 더 많이 느껴지네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유리난간 창호가 적용된다는 점. 남서향을 보는 세대들은 아마도 고층 세대는 낙동강 넘어 명지국제신도시까지 이렇게 멀리 보일 텐데, 특히 낙동강이 있는 이쪽은요 이제 해가 넘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화명동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고, 그리고 명지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던데 석양이 진짜 아름답대요. 이쪽 창 너머로도 이제 남서향 세대들은 일부 세대 멋진 선셋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탁실 부분도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탁실은 이제 주방 옆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탁실은 크기가 아주 크네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59 타입에서는 평형 대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4 타입은 그냥 적당한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대신에 여기 이렇게 보조 수전까지 같이 달린다는 점, 그리고 창이 있는 부분, 이런 점은 또 메리트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는요 이렇게 옆으로 둘 수는 없는 공간이고요, 세워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도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고요. 되게 고급지네. 이런 식으로 수저통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안방 부분에는요 이게 뭐지 했더니 여기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된 모습으로 연출을 해놨네요. 사실 이 붙박이장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깊이감이 느껴지면서 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붙박이장이 설치된 느낌이 이 정도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 안방 붙박이장은 사실 실거주 측면에서 살아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요. 설치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침대를 놓으면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는 점을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방 부분에서 또 드레스룸과 화장대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화장대는요 이런 식으로 입식으로 나오네요. 의자를 놓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물론 여기 안쪽에는 서랍장이 붙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구분하는 이런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면 여기 드레스룸은 그래도 나름 깊이감 있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깊거나 아주 크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84 타입의 적당한 드레스룸 크기로 나왔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시스템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좋은 점은 여기 창이 있다는 거. 드레스룸에도 의류 관리를 위해서 환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기 관리도 중요하고, 이 창을 열면 이제 마통풍을 통해서 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여기 또 렉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입주할 때 이제 이게 구성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톡 떼어내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안방욕실에도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점이 있고요. 뭔가 특화됐다거나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샤워 부스도 널찍하게 나오고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떨어졌네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더샵 당리 샌드위치, 오늘 모델하우스에 제가 빨리 와가지고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저는 오늘 보면서 단지가 그래도 만들어지면은 이 동네를 많이 변화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봤어요. 건폐율 15%의 그런 쾌적한 단지, 물놀이터와 어린이집을 갖춘 아이 친화적인 그런 단지, 낙동초등학교가 가깝고 1호선 당리역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강점이 실제로 들어와서 살면 굉장히 만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직장이 서부 상권에 있으시다면 더욱 만족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59 타입과 84 타입도 소개를 해봤지만 59 타입도 세탁실 부분이 넓은 점, 그리고 타워형이지만 3베이의 타워형으로 나와가지고 구조적인 강점을 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84 타입을 보면서 와, 진짜 이거 너무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84 타입에서 엄청 큰 또 임팩트를 느꼈습니다. 광활한 거실과 다이닝 공간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점이 4월 2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지고 직접 느껴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좀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조금 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요, 사실 2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1,70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균 분양가가 한 1,920만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자 후불제와 발코니 확장비를 또 합치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당리 지역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이런 신축 아파트, 그리고 더샵이라는 1군 브랜드, 사우나까지 갖춘 이런 대단지, 이런 점들이 확실히 이 당리 지역의 메리트를 가지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실제로 이 당리 푸르지오나 아니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실거주적으로, 교통적으로든 인프라적으로든 당리 입지를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더욱더 눈독을 들이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여기가 이제 4월 25일 이 영상이 나갈 시점이 되면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할 거거든요. 모델하우스는 사하역 인근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특별 공급 청약은 4월 28일 월요일, 그리고 1순위 청약은 4월 29일 화요일에 진행되니까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이고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아파트의 색깔이 다 칠해지고 조명이 들어오고 도로가 다 정비가 되고 환해진 그 당리 지역의 모습이 나중에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모델하우스를 또 관람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